특히 쇼츠가 위험한 이유가 그거야. 파편화시키는. 이게 하나로 쭉 통으로 이어지는 생각을 못하게 해.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력이라는 건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그거를 끈기 있게 플로우를 타면서 쭉 생각해 나가는 이 생각의 힘인데, 그거를 난도질을 해놓는 거거든. 그건 되게 위험한 거지. 내가 뭐를 대가로 치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현진입니다. 오늘도 암호상담 시작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집중력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집중력에 대한 오해, 이해, 그리고 어떻게 집중력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고민이신 분 많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루에 쇼츠를 얼마나 보고 있냐, 뭐 이런 것들 다 집중력과 연관이 되죠. 사실 집중력에 대해서는 좀 오해를 하고 있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철저하게 개인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오해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를 보면요, 사실은 집중력을 도둑맞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서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이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된 적도 있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아침부터 밤에 잠이 들기까지 한시도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람, 이메일, 그다음에 각종 SNS, 전화, 우리의 집중력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산산조각내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의지력이라던가 나의 결함 때문에 집중력이 자꾸 없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시스템, 또 내가 놓여있는 환경이 우리의 집중력을 굉장히 잘 뺏어가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거를 첫 번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집중력에 대해서 보통은 이게 심리적인 문제만 아닌가? 이게 마음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집중력이 좋은 사람들을 보면 저는 스포츠 선수들을 좀 꼽고 싶은데요. 그분들이 마인드가 굉장히 단단하죠. 근데 그 마인드는 어디에서 올까요? 일단 튼튼한 체력에서 좀 오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중력과 의지력과 멘탈과 마인드를 너무 심리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반드시 몸, 건강, 근력, 체력, 이 신체와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 물론 심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의 갈등을 겪을 때, 걱정과 불안이 되게 많을 때 우리 집중력은 저절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심리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또 우리의 이 체력 연관되어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내가 그냥 집중력이 없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집중력이 떨어져요. 예를 들면 집에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어요. 관계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크고 작은 갈등 속에 내가 놓여 있을 때 우리의 집중력은 굉장히 현저히 떨어집니다. 집중력을 생각할 때는 심리적인 거, 나의 개인의 문제, 성격적 결함,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폭넓게 다양한 관점으로 사회 구조, 그 다음에 신체적인 거, 관계나 일이나 나의 삶의 전반적인 문제를 좀 크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내 집중력 문제를 좀 다뤄가는 게 필요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집중력을 키울 생각하기 전에 있는 거나 잘 지키자. 근데 사실은 우리는 충분할 만큼의 아주 적절한 양, 내가 내 삶을 잘 보살피고 내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만큼 괜찮은 집중력이 저는 우리 안에 이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있는 에너지부터 잘 지켜보자. 뇌의 어떤 문제로 굉장히 산만한 그런 경우를 뺀다면 보통의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쓸 만큼 집중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집중력을 도둑질을 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뺏기는 집중력을 일단 잘 지키자. 그럼 집중력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내 환경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업무를 할 때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특히 멀티태스킹, 주의력과 시간과 이 모든 것들 다 파편화시키는 아주 큰 도둑놈 중에 도둑놈이에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나는 잘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은 심리학자들의 연구 중에서요,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했다가 다른 일로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전환이 되잖아요. 이 집중력은요, 다른 일에 정신이 뺏겼다가 돌아오는 순간 일단 파편화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책상 앞에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휴대폰 알람 소리, 카톡 소리, 그거 잠깐 뭐 5초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5초가 사실은 5분 정도의 집중력을 갉아먹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멀티태스킹이 나의 집중력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 속에 나를 놓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어떤 업무 환경, 어떤 생활 환경 속에 놓여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거를 조금 제한하고 내가 일하는 시간이나 취미 활동이든 뭐든 집중해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시간을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집중력을 발휘해요. 그거를 좀 믿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어떻게 지켜낼 거냐. 저는 멀티태스킹 얘기도 했고 그랬지만 일상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했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가장 잘 안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전자기기를 침실에서 제발 좀 치우자. 그래서 거실이나 주방이나 작은 방이나 어디든 적어도 휴대폰만큼은 내 잠자리에서 좀 떨어뜨리는 게 좋아요. 제발 알람시계 사세요, 그냥. 우리가 눈을 떴을 때 휴대폰부터 들어서 카톡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고 그러다 유튜브 가서 쇼츠 몇 개 치고 아마 아침을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내가 작정하고 나의 집중력을 부서뜨리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을 먼저 잡는 것보다는 몸을 움직이면서 활동을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오히려 활기찬 시간을 시작하는 하나의 팁입니다. 한 번만 해보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걸 저도 알아요. 우리가 전자기기에 손을 대는 순간 그 시스템을 만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술자들과 심리학자들 1000명 이상의 사람들과 내가 일대천으로 싸우는 거다. 그럼 백전백패가 되거든요. 저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집중력을 뺏기는 쪽으로 시작을 할 거냐, 나의 집중력을 지키는 쪽으로 시작을 할 거냐, 일단 휴대폰을 침실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자는 것만 해도 나의 집중력을 지키는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시간을 쓸 때 방해받지 않고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통짜 시간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2시간 정도는 하루에 언제나 항상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낼 수 있는 2시간이라는 양질의 시간이 온갖 알람 때문에 방해를 받으면 굉장히 순도 높은 황금의 시간이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시간이 되고요. 집중은 내가 의지력을 가져서 그거를 집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자체가 파편화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 우리가 비행기 기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2시간 운행을 해요. 그런데 내가 수많은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는 비행기 기장이라면 비행을 하면서 카톡을 확인하고 SNS를 확인하고 그러진 않겠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내가 하루에 2시간만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일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순도 높은 시간을 2시간을 만드면 처음에는 2시간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15분 단위로 한번 쪼개봅니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15분 단위로 일을 해보는 거죠. 무한정 긴 시간을 집중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5분씩 4번을 해보자. 이게 충분히 훈련이 되면요, 그 15분이 나중에는 2시간이 되고 4시간이 됩니다. 그 시간을 통째로 쓰는 거 15분에서부터 집중력을 지키는 연습을 꼭 매일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집중력에 문제를 겪고 있다면 어떤 현상,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첫 번째 이해를 하고, 두 번째, 있는 집중력이라도 좀 잘 지키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굉장히 좀 방어적인 태도죠.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저는 단적으로 딱 3가지를 권해드려요. 하나는 운동, 두 번째 독서, 하나는 예술활동입니다. 이 3가지는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집중력을 키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먼저 운동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은 뭐든 좋습니다. 나가서 걷는 것도 좋고요, 뛰는 것도 좋고요, 수영도 좋고요, 헬스도 좋고요. 왜 이게 집중력과 연관이 되냐면 신체에 근육과 근력이 생기면요, 아무래도 좀 버티고 견디는 힘이 생기거든요. 이 버티고 견디는 힘과 집중력이 깊은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또 하나, 몸으로 운동을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에 머물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수영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테니스를 하거나 뭘 할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몸을 움직이는데 집중하게 되잖아요. 굉장히 고도의 집중 상태인 겁니다, 사실은. 일단 내가 뭔가 일을 할 때 잘 집중이 안 된다. 일단 나가세요, 밖으로. 아니면 집에서 스쿼트라도 10개를 하세요. 환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그 환기를 시켜주는 방법이 쇼츠로 넘어가면 안 되고요. 운동을 통해서 몰입감을 느끼고 돌아오면 그 몰입의 경험이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죠. 두 번째, 독서. 자, 독서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두뇌 활동이에요. 우리가 어떤 책을 오디오로 듣는 것과 내가 직접 활자를 읽어 나가면서 저자의 생각을 유추하는 건 참 다른 두뇌 활동입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인 활동이에요. 그리고 독서를 하다 보면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행간을 이해하게 되고 문장에 집중하게 되죠. 읽는 행위 자체가 굉장한 집중력을 키워주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휴대폰을 잡기보다는 일단 책을 집는다. 책장을 편다, 한 줄만 읽는다. 이렇게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독서는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우리의 뇌의 시냅스를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키고 변화시켜요. 너무나 많은 연구 결과로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오디오북을 듣는 것도 좋고 전자북을 보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책이라는 물성을 가진 직접 그 책을 펼쳐보면서 문장을 읽고 음미하고 그런 행위가 필요한 독서를 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조금 더 상위 레벨의 집중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술 활동을 한다는 건요, 그 자체로 정신을 굉장히 고양시켜요. 일상의 평범한 시간을 살아가다가 어떤 감동적인 시간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몰입하고 집중하고 감동받고 이런 시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정신력이 좀 튼튼해져요. 그래서 취미 활동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뭐 악기를 연주하거나 글을 쓰거나 어떤 것이든 다 괜찮습니다. 예술 활동과 관련된 그 활동 안에 자기를 좀 놓아두는 경험을 하신다면 거기서 삶의 교양도 얻고 그다음 내가 집중력도 키우고 삶에 감동이 들어오는 훨씬 더 질이 높은 그런 시간을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도 핵심 부분만 보고 빨리빨리 넘기기나 이런 거 요즘에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오히려 집중력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느리고 지루하고 의미가 없어 보이더라도 그거를 통으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런 시간이 사실은 이런 외적인 것들이 집중력을 키우는 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빠르게 돌려보고 스킵하고 넘기다가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시기도 스킵하게 되지는 않을까. 조금 염려가 되는 면이 있어요. 상담자로서는. 그래서 지루한 것도 버텨보고 좀 재미없는 부분도 버텨보고 그러면서 시간을 통으로 쓰는 거, 인생을 좀 긴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집중력은 도파민 편을 해야 돼요. 내 도파민이 문제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도파민 하는데 그렇게 도파민 착각일 수 있어. 그 정도의 내가 도파민을 분출한다? 곰한테 쫓기거나 그 정도는 돼야 되거든 사실. 쇼츠에서 도파민 분출이 되긴 하지.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을 내세워서 나는 그냥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일 뿐인데 오락이 많아. 오락거리가 많은 사회는 자극 추구형을 양산해내고 어지간한 자극에 사람들이 둔감하단 말이야. 근데 자극 추구형 인간들을 만들어가는 사회 환경이라고 난 생각을 해, 현대사회가. 산업 구조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모르면 우리는 트렌드를 쫓아간다라는 착각 속에서 살지. 근데 그거는 내 정신력을, 집중력을 대가로 지불하는 거거든. 이 생각의 힘 자체를 다 토막치는 거야. 유지가 그러니까 집중력과 몰입감을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가지 주제를 오랫동안 강도 높게 생각하는 생각의 힘이야, 결국에는. 근데 그거를 난도질을 해놓는 거거든. 그건 되게 위험한 거지.
그런 순간 있잖아요. 쇼츠 보기 시작했는데 영화 한 편 봤겠다 하는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영화를 그치. 가끔 현타. 특히 쇼츠가 위험한 이유가 그거야. 파편화시키는 거. 쭉 통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생각을 못하게 해. 크로를 올리면서 계속 보게 만들어. 내가 성찰하고 반성하게 하는 생각의 힘 자체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트렌드를 따라가기 위해서 뭐 그거를 그냥 핑계라고 생각해요. 내가 뭐를 대가로 치르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